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클로이 선생님과 조이스백 선생님을 모시고 또 새로이 엄마표 영어 인터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같이 나오시게 된 이유가 마음이 트이는 영어 그림책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 어제 받았어요. 따끈따끈해요. 뽑자마자 제가 퀵으로 받아서 정말 뜨거운 정말 따끈따끈한 책을 여러분들이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 받으신 거예요? 네, 영광입니다. 맞아요. 네. 두 분은 공통점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BS 출연 강사분들이시기도 하고요. 또 엄마이시기도 하고요. 그죠. 그쵸. 네, 맞습니다. 엄마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엄마들입니다. 저기 클로이 선생님 지금 큰아이 작은아이가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저희 네.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맞아요. 남의 아이들은 빨리 크죠. 그러니까요. 근데 조이스백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제일 막내네요, 그죠?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사실 두 분 다 전문 영어 강사시잖아요. 전문 강사신데 또 그림책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죠? 그림책은 그림책만의 영역인 것 같고 네. 또 성인 영어는 성인 영어만의 영역?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두 분은 그 두 영역을 네. 이제 결합해서 네. 원래 그림책에 대한 영어 그림책뿐만 아니라 뭐 한글로 된 그림책에 네. 대한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또 수업 때 많이 활용도 했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아이랑 이제 그림책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또 서점에 가서 또 많이 빌리기도 하고 그 그림책을 많이 집에 가져와서 좀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림책과 사랑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아이들이 현재 유아였다라고 하면 이 책이 나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시간도 오래 쌓였고 또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제목은 마음이 트이는 이지만 마음이 다치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제법 좀 부쩍 컸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실험을 저희가 같이 그죠. 했기 네네.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빛과 같은 책을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말 많이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책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영어 그림책 활용책하고는 또 다른 그런 편집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좀 편하게 그림책을 가지고 일단 선정하는 작업부터 그렇지만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요 책을 처음에 책 선정에 얽힌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에서 나와서도 얘기해 주셔서 가치 기반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선정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사실 그림책을 고를 때 엄마들이 초보 엄마인 경우 저도 그랬고요. 도대체 어떤 책부터 내가 골라야 하는지 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보의 바다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자동차에 관한 책을 고르기도 하고 뭐 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면 또 공주에 관한 책들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계절별로 그렇죠? 이렇게 주제별로 보는데 조이 선생님이랑 저랑 굉장히 통했던 교집합이 뭐였냐면 어디를 가서도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게 정말 생존. 네, 정말 인류 보편적으로 통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잘 통했어요. 그래서 가치 기반으로 책을 아이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든 어른이든 정말 청소년이라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에 좀 서로의 경험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양한 연령의 또 이제 학생들을 만나본 그렇죠? 선생님과 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노하우들을 좀 잘 담아서 가장 교육적이고 또 가장 그러면서 쉽고 재미있는 책들이 무엇일까를 고르는데 진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이 리스트를 정말 거의 수백 번을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고르고 또 리스트에 올리고 또 내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우리가 아이와 그림책을 이제 읽으면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가치 기반으로 책을 많이 선택을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 달은 뭐 프렌십에 관한, 우정에 관한 책을 쫙 클래스룸에다가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스토리 타임 때 프렌십 관련된 책을 다양하게 읽어주는 거죠. 그럼 그 달에 이제 theme이 되는 거죠. 테마가 프렌십.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별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한 어려운 문제에 많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가치 기반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갖고 띠으로 갖고 이제 책을 읽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정말 중등까지도 반에 가보면 그 달의 주제에 맞는 뭐 챕터북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항상 중간중간에 그림책을 디스플레이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어려운 주제들 같은 경우는 쉽게 그림의 도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거나 또 저희랑 이렇게 만나왔던 엄마들,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가치 기반으로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게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고학년 학부모들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또 영어 강사 들이시니까 또 얼마나 또 영어를 잘하시겠어요. 그림책을 많이 읽어줬을 텐데 그럼 그 아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과 그림책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혹시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수준 이런 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학년으로 따지면 이제 6학년을 마쳤고 9학년을 마쳤어요. 이제 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상관없이 엄마랑 계속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호흡하고 또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경청의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앉아서 꾸준히 오래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힘도 키워졌고요. 사람들이 이거는 야 이거 글밥이 왜 이리 많아? 이거 어려운 책이네 밀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림을 보는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심리안도 키워지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애들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그림책의 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어인데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글밥만 빼곡한 책들만 읽었다면 아이들이 영어가 참 힘든 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책을 보더라도 사실 외국어는 어렵잖아요. 되게 아이들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은데 그래도 그 산을 넘을 때마다 엄마랑 이런 추억이 있었지 내 마음속에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고요. 현지 아이들이 당연히 모국어이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높지만 수업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캐나다에 간 지 몇 년 됐죠? 지금 3년 반 됐어요. 3년 반 됐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 갔는데 바로 네. 적용이 적응이 바로 같은 학년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갔고 네. 뭐 ESL을 뭐 한 1, 2년 정도 했지만 수업에서 항상 같이 또 책을 읽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코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는 뭐 외국에서 계속 살다 왔으니까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 선생님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을 안 보내시고 그렇죠. 영어 유치원이랑 이렇게 도서관에서. 네,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 그림책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캐나다 가서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뭔가 오히려 학원을 가서 단어를 외우고 뭐 reading comprehension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림책을 더 많이 보면서 거기에 문화도 이해를 하고 네. 다양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프렌십이나 이런 거를 가서 이게 좀 이 그림책에 그 샘플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잘 적응하고 네, 너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되게 좀 놀라울 정도로.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림책으로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만났지만 저도 불안한 마음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첫 아이이고 그렇죠.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주변에서 다 학원을 보내는데 내가 정말 많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지에 딱 던져놓으니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민 사회잖아요. 이민 국가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의 집합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랑 생활을 했을 때 이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손을 먼저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클로이 조이스 선생님도 네. 어떻게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로 읽고 있는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저 아이는 사실 이제 약간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해요. 아무래도 저랑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영어만 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저는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이제 읽어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랑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고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이제 다른 걸 아무리 아이한테 이렇게 갖다 줘도 거기에 대한 즐거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이 덜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정말 아이랑 그림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림책의 내용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아이랑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하루에 저희 둘 다 워킹맘, 저희 셋이 다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워킹맘도 그렇고 집에 계시는 엄마들도 그렇고 너무 하루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진짜 그 하나는 제가 지키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딴 거는 참 어려웠는데 10분 동안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어렸을 땐 무릎에도 앉히고 지금은 그냥 옆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저 5학년인데도 5학년인데도. 말수도 많이 줄고 핸드폰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지만 이제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도 아직은 애기의 속은 이제 아는 아직은. 애기인데 그림책이든 챕터북이든 같이 읽자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제가 5학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책 하나 읽어줄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그게 어색하고 이제 좀 그 말씀하신 리스닝 이제 좀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많은 그런 즐겁고 좋은 시간을 많이 그림책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둘의 아이와 저의 공통으로 즐기는 게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남자이고 네, 뭐 게임 좋아하고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둘 다 그림책을 사랑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다니면 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식당을 다니거나 이러면 핸드폰을 먼저 주기보다는 전 정말 그림책이나 이런 거를 들고 많이 다녔어요. 이게 파우치에 다양하게 좀 새로운 것도 많이 넣고 그래야지 핸드폰을 먼저 주기 전에 이제 그림책을 좀 주고 이제 이게 좀 지루해졌을 때쯤에 이제 마지막에 핸드폰 좀 주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힘을 좀 많이 길러준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데도 아직 같이 뭔가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는 거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네, 같이 아직도 이렇게 안아주고 정말 스킨십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참 되게 감사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그림책의 힘.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분이 경험도 그렇고 또 그림책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시고 또 실제로 경험을 또 체험을 한 거를 여기에다 담으셨을 텐데요. 네. 그런 이 두 분의 안목에 선정된 그림책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대충 어떤 가치를 또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그 네. 가치에 기반한 그림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그림책은 잘 아시다시피 0세부터 100세까지 그렇죠. 보는 이화 때만 보고 치우는 책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꼭 봐야 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도 소재가 너무 많은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한국의 현실로 봤을 때 한 0세부터 한 11세 초등학교 네네. 4학년 때까지를 그래도 그림책을 아직은 많이 보는 시기다라고 해서 그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차례에 보면 네.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가치로는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에 관한 책을 2권을 선정을 했고요. 네. 또 우리 가족. 그죠. 가족에 대한 사랑을 2번째 가치로 뽑았어요. 그래서 또 해당된 2권의 책 앞에 보이시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친구가 좋아지길 한 시기죠. 그래서 우정과 협업에 관한 가치에 관한 책을 좀 많이 3권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나눔과 배려.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눔과 배려에 관한 책 2권을 또 선정을 했고요. 5번째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이제 엄마들이 학교에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심 있어 하는 그죠. 가치.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네네. 아이들에게 encourage하고 그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이제 그 시간 동안 많이 이제 좀 연습을 유치원도 이제 시키고 그렇고요.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에 오면 그거를 사실 더 많이 이렇게 기억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또 초등학교 가면은 그거를 emphasize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랑 또 그림책으로 또 보고 그거에 대한 내 생활에 어떤 그 비슷한 예가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또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 가치를 확실히 좀 인식하고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연습도 이제 되는 거죠. 6번째는 매너와 존중 매너. 필요하죠. 네. 요즘에는 매너가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부분이죠. 그죠? 되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좋은 매너와 이제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떤 어빌리티. 맞아요. 중요하죠. 사실 어른도 아이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예쁘게 또 말하는 아이 엄마.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못 믿을 텐데 크로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너무 믿기네요. 맞아요. 선생님이 정말 크로이 예쁘게 선생님이 더 예쁘게 말을 하시니까. 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 궁금해요. 선생님도 혹시 애한테 야! 이렇게 화내실 때가 있으세요? 사람인지라. 다 똑같이 하는 거 맞죠? 솔직하게 여기서 솔직하게. 네. 엄마는 얘기했다. 그리고 7번째 가치는 담대함, 용기.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가치는 아니죠. 그럼요. 엄마, 아빠, 주 양육자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고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엄마 아빠도 너무 많은 걸 배워요. 맞아요. 이 아이는 맞아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어떻게 이걸 극복을 했을까? 이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어떤 말로 또 어떤 방법으로 그쵸. 이 주인공에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배워요. 저도 이제 저 엄마처럼 해야지. 물론 육아 관련된 책도 많죠. 도서도 많죠.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기억이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너무 바쁘고 이제 책도 급하게 읽고 잘 보이지도 않고. 요즘 너무 침침해요. 요즘. 근데 밑줄이 막 짝짝 이렇게 긋는데 잘 기억에 남지 않고 아이한테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상황에 그 순간에 하려면 까먹는데 그림책은 심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이어가다 보면 8번째는 공감과 연민.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8번째 가치고요. 9번째는 끈기와 그릿. 사실 악기도 운동도 외국어도 공통점이 네네. 매일
정말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서 꾸준히 하는 이런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그릿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또 책들을 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다양성과 포용,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가치로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근육이 단단하고, 마음 근육. 그죠? 그리고 정서가 정말 안정된 아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초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글, 영어 단어들이 많지만 가치라는 게 선생님 받침을 티귿으로 하면 together이잖아요. 네, 네, 같이. 네. 근데 그다음에? 이게 또 가치, 발음대로 하면 value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이스 선생님도 그렇고 하진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걸어가면 사실 시간이 걸려요. 혼자 가고 뛰어가는 것보다. 근데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갈 수 있고. 더 맞아요. 많이 배우고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선생님 저희 총 100권 큐레이션 중에서 메인북을 20권을 뽑아봤잖아요. 네네. 작업하시면서 그래도 다 소중하지만 한 권 한 권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최애 책을 뽑는다면 어떤 책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 책들을 고를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이랑 읽었을 때 너무 와닿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The Invisible Boy. 네, The Invisible Boy라는 책인데 이 트루디 러드윅이라는 작가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왕따 문제라든지 또 친구 사귀는 문제 뭐 이런 거 관해서 그린 책을 여러 개를 썼어요. 조금 이제 고학년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썼고 글밥이 좀 많고 The Invisible Boy, 그러니까 이제 약간 투명 인간처럼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와닿던 이유가 이제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게 진짜 꼭 그러진 않아도 내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어울리고 싶고 내가 어울리고 싶은데 뭐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학교를 전학을 가서 또 적응하고 친구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그땐 동양 아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80년대 초반에는 동양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이런 투명 인간으로 느껴지고 저도 약간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놀림도 많이 받고 이제 그냥 저를 안 보고 지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멋진 친구가 등장을 해서 이 아이가 여기 뒤에 보시면 흑백이에요. 흑백인데 네. 이 아이가 점점 뭔가 친구들을 사귀고 이제 그 관계에 좀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컬러풀하게 변화하는 자기 색깔을 찾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한국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요? 예, 한국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 전학 온 아이가 불고기를 점심을 불고기를 싸가지고 오는데 도시락으로 친구들이 다른 반 친구들이 그 도시락 가지고 또 놀려요. 어머. 불고기. 왜냐면 새로 너무 생소하고 그다음에 젓가락을 갖고 오는데 그 젓가락으로도 이제 또 얘기를 또 이제 나눴는데 저에게 너무 와닿는 이야기였고 제가 어렸을 때 만약 이런 책이 도서관에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아이를 영어 그림책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인종을 그림책에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미국 또는 영국 또는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 나온 그림책들이더라도 자기와 비슷한 모습의 아이들, 자기 엄마 아빠와 비슷한 모습의 어른들을 책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게 많이 바뀌고 정말 이 오픈 마인드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확실히 느껴졌던 그림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The Invisible Boy by Trudy Ludwig.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이렇게 짠했던 게 조이스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니면서 네. 인종차별 당했던 얘기가 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결국 또 책도 The Invisible Boy로. 네. 요즘에는 너무 아이들이 축복인 게 한국의 국격 위상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한국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 미디어 컨텐츠도 그렇고 그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맞아요. 상상을 못했었죠. 코리아라는 나라를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88년도에 올림픽을 왔다가 네네. 이제 그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호돌이를 보고 아이들이 코리아를 알아봤어요. 그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기뻤거든요. 그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림책에도 이런 representation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자, 조이스백 선생님의 최애 책은 The Invisible Boy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로이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채널을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네. 봐주시잖아요. 또 엄마표 영어로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에게 좀 선물하고 싶은 책이에요. 낸시 칼슨의 I Like Me인데요. 굉장히 사실은 그림도 단순하고 글밥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최애 책으로 뽑은 이유는 항상 그 작품은 그 작가의 어린 시절 삶, 가치관이 투영이 되잖아요. 낸시 칼슨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꼭 즐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낸시 칼슨의 책들을 보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캐릭터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 모습을 과정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으로 막 날씬하지도 않고 돼지코이고 그런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뭐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Who's your best friend? I don't know. Do I have to choose one? Yeah. 황명진 이사님, 우리 웬디북 이사님. 왜냐면은 어른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죠. You're my best friend, 뭐 You're not my best friend, 뭐 If you do 맞아요. that, I'm not gonna be your friend,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참 많이 하는데 네. 그 베스트 프렌드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죠. 그래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I have a best friend. That best friend is me.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냥 나의 베프는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그 마인셋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실 제가 이제 그림책으로 엄마들을 많이 만나왔잖아요. 엄마들이 항상 자신감이 없고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데 육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못 받고 뭐 경력이 단절되고 근데 나는 영어는 못하고 해야 될 거는 너무 많고 그림책도 잘 읽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많이 좀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엄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나잖아요. 나의 마음을 챙기고 나의 몸을 챙기고 내가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 에너지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근데 항상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사실은 찾아가는 게 인생인 건데 그냥 그 과정에서 내 베프는 난데 뭐 나 오늘 한번 거울 보고 너 좀 멋지네. 나 넘어졌네? 일으켜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볼까? 라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그림책 하나가 이렇게 큰 메시지와 감동,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좀 많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쉬운 영어. 네. 그래서 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감 있게 나의 베프는 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